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성민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북미 회담 이후에 대북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남북 경협주가 차별화되면서 종목 간 차이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간 긴장감도 완화가 되면서 증시 하락세도 점차 해소가 된다는 전망입니다. 또 지난주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이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2,400대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전주 최고치인 2,470선까지 움직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의 긍정적인 결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미국 금리 인상과 2분기 실적 전망치의 하락이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흥국증권연구원은 이번 주 금융시장 내 높은 경계심 수위는 지속될 소지가 높은 반면 증시 상승을 이끌 재료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증시는 추세 하단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흐름 예상한다고 짚었습니다.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업종 중에 최근 한 달간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은행 그리고 유통과 음식료 업종인데요. 특히 보험 업종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업종으로 제시해준 리포트들 많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논의에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차별화도 본격화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나 경협 관련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기대감이 컸던 남북 경협 업종에 대해 차익 실현 매물 증가할 수 있다는 조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혜민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정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장 마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15일 외국인 매도 공세에 2,410선을 내주며 석 달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장보다 8.70포인트 오른 2,432.18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 속에 장 후반 약세폭이 커졌습니다. 이날 지수는 지난 3월 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코스피는 유럽중앙은행이 오는 12월 자산 매입 종료를 발표하면서도 기준금리를 내년 여름까지 제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고조 우려,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 등으로 외국인들이 팔자세를 띠며 코스피 지수는 이내 꺾였습니다.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전날 개최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가 보유한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 지분을 팔라고 말한 것도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날 개인은 2,670억 원, 기관은 2,759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5,5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8% 하락하면서 2,404.04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468억 원, 기관은 55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개인이 홀로 450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19% 상승하면서 866.22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통신업, 은행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의약품, 전기가스업, 비금속 광물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550원 내린 47,65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50대 1의 비율로 액면 분할해서 지난달 4일 상장된 이후로 주가가 48,000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 현대차, 삼성물산, KB금융 등도 내렸습니다. 이와 달리 SK하이닉스, 셀트리온, LG화학 등은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 뛰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약, 가정용 기기와 용품, 생물공학,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가정용품, 건강관리 업체 및 서비스, 음료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생명보험, 식품과 기본식료품 소매, 담배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탑10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나노스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 삼성 SDI, SK 하이닉스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삼성 SDS,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카페24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CJ E&M, 바이로메드, 원익 IPS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카페24, 컴투스, 메디톡스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주요 산유국 장관회의에서 감산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국제 유가가 6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일 대비 3.3% 내린 배럴당 73.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와 비오펙 산유국들이 오는 22일에서 23일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열리는 주요 산유국 장관회의에서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하향 곡선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WTI는 1.83% 하락한 65.06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전이 예견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66포인트 하락한 7,746.38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날 시장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중국도 이와 동일한 보복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0.34% 하락하면서 25,090.48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19% 내린 7,746.38포인트에 마지막으로 스탠다드&푸어스 500 지수는 0.1% 하락하면서 2,779.66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인데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를 짓누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5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 관세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국 FTSE 지수는 1.7% 하락했습니다. 7,633.91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캬크 지수는 0.48% 하락한 5,501.88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74% 하락하면서 13,010.5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95% 상승하면서 2,406.13포인트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전일 대비 2.86% 하락한 863.40포인트에서 장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동시호가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수 변동 없이 47,65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전일 대비 500원 오른 134,5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전일 대비 5,000원 떨어진 36만 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대모비스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91% 상승해 2,000원 오른 22만 1,0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지주입니다. 전일 대비 200원 떨어졌습니다. 현재가 58,6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 롯데칠성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3,000원 오른 162만 8천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 전일 대비 500원 오른 30만 8,5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전일 대비 500원 떨어진 25,1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풍입니다. 전일 대비 9,000원 떨어진 81만 5천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태광산업입니다. 전일 대비 3.78% 상승해 5만 2천원 오른 142만 8천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남양유업입니다. 전일 대비 3,0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67만 7천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옷쇼핑인데요. 전일 대비 1,000원 떨어진 21만 6,3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 파라다이스입니다. 전일 대비 150원 내린 19,2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서울반도체입니다. 전일 대비 350원 떨어진 19,0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SM입니다. 전일 대비 0.5% 하락폭 보이면서 200원 내린 42,2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포스코 ICT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60원 떨어졌습니다. 현재가 6,96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45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26,65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 CJ ENN인데요.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수 변동 없이 87,1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GS 홈쇼핑입니다. 전일 대비 1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18만 1,4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위메이드는 전일 대비 400원 떨어졌습니다. 현재가 5만 7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시젠입니다. 현재가 31,250원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가격은 전일 대비 400원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동시효과 상황 지켜봤습니다. 네,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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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15일 외국인 매도 공세 하락하며 2,400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9.44포인트 내린 2,404.04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의약품이 2.46% 올랐으며 전기가스업이 1.8% 상승했습니다. 5G 경매를 맞아 통신업이 2.24% 내렸으며 전기전자, 유통업, 철강금속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에 1.14% 내린 47,65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0.81% 오른 87,000원을 기록했으며 셀트리온이 6.61% 올랐습니다. 포스코가 1.22% 내렸으며 현대차가 0.74%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 등이 상승한 반면 네이버, 신한지주, KB금융 등이 1에서 2%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개혁 압박 발언에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삼성 SDS와 신세계 INC가 각각 14%, 13.69% 내렸습니다. 제일기획과 이노션도 각각 4.06%, 7.21% 하락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일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외주 대주주 일가에서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가능한 빨리 매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심 계열사의 사례로 SI, 물류, 광고 등의 업종을 언급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유류비 상승에 따른 이익 전망치 하향 우려로 6.55% 내렸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이전에 비료 지원이 선행될 것이라는 분석에 경농과 태원물산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비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비와 백광소재, 남해화학 등이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93개 종목이 상승했고 443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6포인트 상승한 866.22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오락문화, 방송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인터넷과 통신 장비, 정보기기 등이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4.15%, 3.04% 올랐습니다. 신라젠과 HLB, CJ E&M 등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포스코 캠텍, 컴투스 등이 하락했습니다. 카페24가 장중 19만 2천 원을 기록하며 최고가를 작성한 이후 차익 실현 매물 출현에 2.86% 내렸습니다. 비료 관련주인 현대사료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효성 OMB가 20.31% 급등했습니다. 아이텍 반도체와 조강 ILI, 한국테크놀로지 등 4개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543개, 그리고 608개입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14.6원 오른 1097.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 거품이 급등했습니다. 이날 교통 신기술 취득했다고 공시한 것이 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철도 또는 도로 관련주 대비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신기술은 신속한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소음 진동 저감이 탁월하므로 향후 국내외 철도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석유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석유 전일 대비 1.52%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20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푸른기술입니다. 푸른기술이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끝나고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남북경협 활성화 기대감이 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푸른기술에 대해 첨단 기술을 통한 금융 자동화기기 차별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평가정보 측은 푸른기술이 자동거래 단말기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함께 주력 모듈 제품인 지폐 방출기 성능 개선을 통한 시장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푸른기술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른기술 전일 대비 3.67% 올라주면서 16,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전날 삼성전자가 전 사업장에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발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전날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과 화성 평택 사업장의 주차장, 그리고 건물 옥상에 약 6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지열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국내외 사업장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키움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가 국내외 사업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삼성 SDI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전일 대비 1.7% 하락했습니다. 현재 23만 1,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네이처셀입니다. 압수수색 사태로 급락세를 보이던 네이처셀이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입 소식에 반등했습니다. 네이처셀은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지난 12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전날에도 12% 급락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네이처셀의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네이처셀이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처셀 전일 대비 2.64% 상승했습니다. 현재 1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아시아 증시가 하락세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우려가 번지면서 하락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113.14포인트 올라주면서 22,851.75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무역 분쟁 우려로 인해 중국에는 하락세에 들어왔지만 일본 증시는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대만입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73.49포인트 올라주면서 11,087.47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대만 역시 미국의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2.26포인트 내려주면서 3,021.9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미국의 무역 공세에 놓인 중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으로 어제 장을 닫았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2.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재 2401.9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865.0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 짙게 나와주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상승세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종이 2.28%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게 되면 이통사 3사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LG U+가 3.73%가량 올라주면서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요. 13,9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LG U+입니다. 두 번째로 SK텔레콤 보겠습니다. 2.77%가량 올라주면서 거의 3% 가까운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7,000원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24만 1,500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0.53%가량 올라주면서 150원 정도 올랐습니다. 28,45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편 요금제에 대한 우려보다는 5G에 초점 맞출 만한 이통사 3사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금속 광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하락 상승폭 시연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백광 소재 종목이 22.17%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790원가량 올랐고요. 4,24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니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6.36%가량 올라주면서 6% 넘나들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5,02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인 성신양회가 3.03%가량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 11,9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성신양회 종목 9일째 팔아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시멘트 보겠습니다. 2.06%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4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69,500원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가 동반 강세입니다. 오늘 시멘트주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59%가량 올라주면서요. 3%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4,000원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15만 8,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약품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까운 상승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제약이 현재 6.62%가량 올라주면서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5% 이상 올라주면서 개장한 유유제약인데요. 현재는 6% 넘게 상승폭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1,050원가량 주가 올랐습니다. 16,9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녹십자가 오늘 강세입니다. 3.37%가량 올라주면서 3%대 중반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8,0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23만 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69%가량 올라주면서 3.7%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1,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1만 9,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8,38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성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깝게 올라주고 있는 동성제약 종목입니다. 3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17,4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료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깝게 올라주고 있는 현재 시장 모습인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종목이 3.01%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35만 9천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에 실적 개선세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목표 주가 올려준 증권가 리포트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동원 F&B가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2.19%가량 올라주면서 최근 14일에 52주 신고가 경신 흐름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6천 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8만 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가량 올라주면서 1.4%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400원가량 주가 상승했고요. 29,1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자업종이 1.21%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3.12%가량 삼화 전기 종목이 3% 넘나드는 하락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850원가량 주가 내려주면서요. 26,3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호전기입니다. 2.16%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17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7,71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금호전기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 삼성 SDI 보겠습니다. 2.12%가량 주가 빠지면서 4,500원가량 주가 낮아졌습니다. 23만 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삼성 SDI 종목입니다. 네 번째로 삼화전자 보겠습니다. 1.87%가량 주가 빠지면서 2%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9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4,98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 금속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0.88%가량 주가 빠지면서 1% 가까운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실 텐데요. TCC 동양 종목이 2.99%가량 주가 빠지면서 3% 가깝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7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2,27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입니다. 오늘 1.23%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 현재는 1.92%까지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6,500원가량 주가 빠졌습니다. 35만 8,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제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가량 주가 빠지면서 1%대 초반의 하락 흐름 타고 있습니다. 400원가량 주가 빠졌고요. 29,6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 종목까지 보겠습니다. 1.17%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고 있습니다. 15원 정도 주가 낮아지면서요. 1,27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2.37%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700원가량 주가 낮아졌고요. 47,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1.61%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역시 장 열었습니다. 1,500원가량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는 85,6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까지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0.46%가량 올라주면서 0.5%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키즈 콘텐츠 사업 강화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 종목입니다. 5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11만 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현재 상승세 큰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는 업종들 살펴볼 텐데요. 유통업종이 2.04%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프트센이 나흘 만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8%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3%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6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205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추얼텍 보겠습니다. 2.5%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5원 정도 주가 올라갔습니다. 1,43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버추얼텍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건설업종 보겠습니다. 1.23%가량 올라주면서 장 초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실 텐데요. 세부 MEC 종목이 12.29%가량 현재 구간에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일 연속 순매수 흐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건설 보겠습니다. 3.98%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현재는 4% 넘게까지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49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1,3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흐름 크게 보여주고 있는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1.11%가량 주가 빠지면서 역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이 현재 3.61%가량 주가 빠지면서 3.5% 가까운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원가량 주가 빠졌습니다. 4,41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SKC 솔믹스가 세 번째로 주가 내리고 있습니다. 3.35%가량 주가 빠지면서 3.5%대의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20원가량 주가 빠졌고요. 6,04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진세미캠까지 보겠습니다. 2.91%가량 주가 빠지면서 450원가량 주가 내렸습니다. 15,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J E&M 종목이 1.26%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88,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0.54%가량 올라주면서 0.5%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4,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5만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4%가량 하락 흐름 시연해주면서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500원가량 주가 빠졌습니다. 28,3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과 종목별로 양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31억 원 그리고 31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외국인이 38억 원, 기관이 10억 원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23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현재 1155계약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265계약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1,703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오늘 내놓은 종목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KTNG에 대한 리포트 제시해줬습니다. 제목은 하반기 반드시 돌아선답니다. 올해 2분기는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전자담배와 수출의 강세로 하반기에 반등세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KTNG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을 1조 1,600억 원, 영업이익은 3,542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국내 담배 매출액은 3.2% 감소한 4,496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KTNG의 1분기 대비 감소세는 완화될 전망이라고 분석됩니다. 또한 분기 전자담배 매출액은 100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점유율은 10%대 중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출 매출액은 4.8% 증가한 2,399억 원이 예상되고 1분기 부진했던 주력 시장 매출액은 견조한 성장을 재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년간 급격한 성장을 보인 신시장 판매량은 소폭 부진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전 지역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반기 합산 영업이익은 1,036억 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는 확실히 다른 실적 흐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 핵심 지표인 전자담배의 점유율은 빠른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도입이 되는 전자담배 고속 설비는 8월부터 가동이 기대가 됩니다. 연간 캐파는 20억 본까지 추정되고 있고요. 당장 3분기부터 국내 점유율이 25%에 달할 가능성 높다고 짚히고 있습니다. 한편 4분기에는 분기 30%의 점유율 확보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수출 부문 또한 긍정적입니다. 하반기의 수출 매출액은 25.6% 증가한 5,188억 원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력 시장 판매량은 두 자릿수의 성장 지속할 전망입니다. 1분기에 판매하지 못한 물량은 2, 3분기에 걸쳐서 실적에 기여해줄 전망입니다. 2분기에 잠시 숨을 고르는 신시장 또한 고성장 재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 경쟁력 여전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인 전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목표 주가 14만 6천 원 유지해줬습니다. 핏의 공급량 증가에 따른 전자담배 점유율의 상승 임박, 하반기 수출 반등세 전망, 그리고 저평가 국면의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매수 관점 유지한다고 짚어줬습니다. 고속 설비가 도입이 되고 배당 매력이 부각되는 하반기는 확연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농심과 함께 하반기 탑픽 관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찾아올 KTNG의 반등 흐름 미리 신중하게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KTNG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KTNG 현재 전일 대비 1.49% 상승했습니다. 현재 10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KTNG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한 한국가스공사 종목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제목은 내년에도 공급비용 하락 가능입니다. 원료비가 올라도 공급비의 인하로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가스 판매량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합니다. 5월 누적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지난해 6월 누적 판매량을 초과하는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용은 미수금 회수 완료 이후 경쟁 연료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연료비 상승이 반영되는 시차가 다른 연료보다 길기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으로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판매량 증가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발전용 판매량도 봄철 도후 석탄 화력 가동 정지와 낮은 원전 이용률로 전년 대비 33.4% 증가했습니다. 또한 리포트는 올해 연간 판매량이 작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연간 판매량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2017년 연간 판매 물량은 3,216만 톤이었습니다. 2018년 목표 판매량은 3,178만 톤으로 짚히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량이 목표 판매량 초과하는 경우에 공급비 정산에 따른 총괄 원가의 조정으로 가스요금의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7년에도 겨울철 한파로 실제 판매 물량이 66만 톤가량 증가를 하면서 총괄 원가의 정산 요인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미 5월 누적 전년 대비 19% 높은 판매 실적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목표 판매 물량을 상회하는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원전 이용률 회복에 발전용 판매량이 감소할 전망이지만 최근까지의 판매 실적 증가분 감안해 봤을 때 연간 판매 실적의 증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의 인상으로 1.4% 증가했습니다. 원료비가 유가 상승 반영으로 4.7%나 인상되었음에도 공급비가 20%가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공급비의 감소는 연료비 증가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경쟁 연료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가격 하락에 의한 판매량 증가는 목표 판매 물량과 운전자 보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공급비의 인하로 원료비 상승을 극복해낼 만한 한국가스공사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현재 1.09%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63,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놓은 포스코 종목 리포트인데요. 2017년 이후 최고의 상반기라는 제목입니다. 상반기 이익이 굉장한 증가세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 포스코입니다. 먼저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시작으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 철강 업황 호조와 주요 자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 영업이익이 1조 4,482억 원으로 컨센서스와 유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4분기 연속 연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익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한편 니켈 가격의 급등으로 스테인리스 원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철강 업황 호조세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니켈 가격의 상승폭이 큰 만큼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9.7% 하락한 9,18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 들어 스테인리스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철광석 가격이 하향 안정돼 3분기에는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영업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은 2조 9,359억 원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대비 28.9%, 작년 상반기 대비로는 25.2%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1년 상반기 이후 최고의 상반기 실적 거둘 전망인데요.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철강산업의 다운사이클이 그리고 철강산업이 턴어라운드한 2016년 이후에는 자회사의 대규모 손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들쑥날쑥한 양상 보였었는데요. 2017년 하반기부터 이익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추가로 폐쇄할 철강 성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중국 철강의 구조 조정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중국의 철강 구조 조정은 1단계 정책인 설비 폐쇄를 지나 2단계 정책인 설비 가동 규제 및 대형사 위주의 업계 재편을 실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리포트는 전했습니다. 따라서 철강의 상승 사이클 지속될 것으로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근 거두고 있는 안정적인 실적이 주가 재평가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포스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현재 전일 대비 2.47%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35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한양증권에서 제시한 한국콜마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외형 성장은 지속 그리고 아쉬운 수익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기업의 외형은 확대가 됐지만 수익성 개선은 다소 더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425억 원, 영업이익 1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 7.4%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에도 수익성은 악화됐습니다. 한국콜마의 내수 화장품 부문은 애터미와 카보코리아, H&B향 등 기존 고객사로의 매출 증가 및 JM솔루션의 대규모 수주를 통해 27% 성장했습니다. 수출도 작년 부진했던 고객사들로의 공급이 재개되며 전년 대비 29.1%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약 부문은 올해 대형 제네릭 이슈 부재로 작년과 같은 성장은 어렵겠지만 1분기와 비슷한 매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외형 확대에도 수익선의 개선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작년 인건비 등 비용 증가 이후 외형 확대에 기여한 제품의 마진이 좋지 않아 이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어서 CJ 헬스케어 인수에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5월 1일부터 CJ 헬스케어의 실적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실적은 작년 수준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J 헬스케어 인수를 통한 차입금으로 이자 비용 부담은 연결 기준 400억 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CJ 헬스케어 인수로 단기적으로 부담이 큰 것은 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 제약 부문은 고영제와 연고 크림제 등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CJ 헬스케어는 합성 신약과 계량 신약, 바이오 등 파이프라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실적 개선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10만 원 유지했습니다. 2018년은 국내 및 해외 화장품 부문과 제약 부문 모두 외형은 견조한 성장을 보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품 믹스 변화 및 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약화될 전망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은 가파르지 못하지만 CJ 헬스케어 인수 효과로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콜마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콜마 현재 전일 대비 보합권에서 변동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콜마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콜마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18일 메디톡스에 대해 내년 2분기 중국에서 시판 허가가 예상되는 뉴로녹스의 성과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72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각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17% 상승해 8,700원 오른 75만 4,7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공식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원이며 비공식 시장은 이보다 약 두세 배 정도 크다고 알려졌다며 공식적인 시장 성장률인 연평균 15%도 매우 과소평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CJ 헬로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18일 CJ 헬로에 대해 유료 방송 시장 재편에 대한 기대감과 400만 명이 넘는 방송 가입자 등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기존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각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CJ 헬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대 상승폭 보이면서 현재가 500원 오른 1,4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CJ 헬로의 2분기 추정 실적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2,883억 원, 영업이익은 13.3% 줄은 166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시장 추정치에 부합하는 무난한 실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CJ 헬로의 전체 방송 가입자는 7,583명 순 감소한 425만 명으로 전망하며 가입자망 매출이 높은 고객 위주의 가입자 정리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방송 ARPU는 2분기 7,418원에서 4분기 7,545원으로 본격적인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문형 비디오인 VOD 성수기 진입과 국내 드라마 제품군 강화에 따른 VOD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18일 셀트리온에 대해 트룩시, 허주마의 선진시장 진입, 램시마 피하 주사 제형 개발 등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로드맵을 지켜가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각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가 셀트리온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2% 상승폭 보이면서 현재가 9,000원 오른 30만 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램시마의 성공에 이어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인 투룩시마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유럽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투룩시마는 항암제라서 처방의들이 선택이 까다롭고 정맥주사 제형이라는 점 때문에 점유율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면서도 유럽 시장 점유율은 지난 연말 18%에서 올해 1분기 말에는 약 35%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허주마와 투룩시마의 미국 진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두 약물은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로부터 생산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기도 했지만 최근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미국 허가가 예상된다고 유진투자증권은 내다봤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램시마, 투룩시마, 허주마의 성공이 현재까지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면 향후에는 램시마 SC 제형의 성공 여부가 주가를 좌우한다며 램시마 SC 제형은 유럽에서 내년에, 미국에서는 오는 2020년 안에 각각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8일 아프리카 TV에 대해 월드컵 생중계 수혜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각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73% 하락해 2,600원 떨어진 52,4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월드컵 생중계를 하지 않음에 따라 아프리카 TV로의 신규 이용자 유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면서 월드컵 개막 이후 아프리카 TV의 국내 iOS와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순위는 각각 2위와 12위로 급등했으며 대표 BJ인 감스트의 채널 동시 접속자 수는 최대 15만 명에 육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8일부터는 대한민국이 속한 F조의 일정이 시작해 트래픽 증가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모바일을 통한 생중계 시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가운데 대표 포털들이 하이라이트만을 제공하고 있어 아프리카 TV 월드컵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스포츠 중계 시장 내 인지도 또한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본 개장 특징주 4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문배철강입니다. 2거래 연속 상승세에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60원 상승한 4,60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이는 종목은 백광소재입니다. 전일 대비 19.13% 역시 좋은 상승폭 보이면서 현재가 665원 오른 4,11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부국철강입니다. 부국철강 역시 2거래의 연속 상승세에 17%대 높은 상승폭 보이면서 510원 오른 3,4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태원물산입니다. 전일 대비 10%대 상승폭 보이면서 485원 오른 5,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덕성인데요. 4거래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7.95% 하락해 390원 내린 4,45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조비입니다. 전일 대비 7.73% 하락해 2,900원 떨어진 34,5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HDC입니다. 전일 대비 6.40% 하락폭 보이면서 현재가 1,950원 떨어진 2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익 THK입니다. 전일 대비 5.74% 하락폭 보이면서 현재가 900원 떨어진 15,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아이텍 반도체인데요. 3거래 연속 상승세에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900원 오른 12,6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조광 ILI입니다. 2거래 연속 상승세에 현재 23.03% 좋은 상승폭 보이고 있네요. 현재가 1,850원 오른 1,1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삼현철강입니다. 2거래 연속 상승세고요. 21.29% 높은 상승폭 보이면서 현재가 7,350원 선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동성화인텍입니다. 전일 대비 14.77% 상승해 920원 오른 7,1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솔신텍인데요. 2거래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13.04% 하락해 240원 내린 1,6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국테크놀로지입니다. 전일 대비 240원 떨어진 1,84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2거래 연속 하락세인데요. 현재가 2,150원 떨어진 21,9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전일 대비 6.81% 하락해 640원 주가 빠진 8,76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모두 투어입니다. 전일 대비 6%대 하락폭 보이면서 현재가 전일 대비 1,900원 떨어진 28,9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썬데이 토즈입니다. 전일 대비 5.96% 하락해 2,000원 떨어진 3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저번 주 주식시장 리뷰 내용과 이번 주 이벤트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준 리포트입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 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고 합니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각각 0.1%포인트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점도표는 상향 조정되며 연내 3번에서 4번의 금리 인상 방침이 제시됩니다. 이는 다소 매파적인 통화정책 회의로 해석되면서 코스피는 1.88% 하락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합의문에서 CVID와 CVIG에 대한 내용과 남북 간의 기술적인 종전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고 합니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실무회담 진행과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2차 정상회담 가능성, 그리고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등이 언급되면서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6월 20일 MSCI는 연간 시장 재분류를 발표를 합니다. 이번 연간 시장 재분류는 2019년 MSCI 이머징 시장 내 중국 A주 대형주 추가 편입 비중과 중국 A주 중형주의 편입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15일 중국 500억 달러 관세 발효가 7월 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6월 15일 중국의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인상 발효를 7월 1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6월 15일은 대상이 되는 중국 수입품 리스트만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지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응해 유럽은 7월 2일 미국 청바지와 오토바이 그리고 농산물 등 수입품에 대한 35억 달러의 규모의 관세 인상 발효를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유럽과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을 겨냥한 자동차 관세 인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22일부터 23일까지는 오펙 정기총회와 산유국 회동이 있습니다. OECD 원유 재고가 5년 평균치를 하회함에 따라 오펙 주도 감산 합의의 종료 가능성이 확대가 됐는데요.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의 생산 감소분을 대체하기 위한 사우디와 러시아 등의 점진적인 증산 논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줬습니다. 대형 이벤트 이후에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실적 프리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추정치 하향 등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하드웨어와 반도체 그리고 증권과 은행, 기계와 면세점 등의 2분기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의 경우에는 실적이 양호한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한 이후에 북미 실무회담과 북한 미사일 실험기지 폐쇄 등의 이슈가 확대될 때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이슈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전망 보여주고 있는 남북 경협주들입니다. 네, 앞으로 2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집중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흐름도 더불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온에어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